스피치를 잘 하려면 스피치를 나누면 되는데 그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what to say, 뭘 말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걸 키워드로 압축해서 풀면 말이 조리 있게 일목요연하게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압축된 키워드를 풀어라. 시작. 압축된 키워드를 풀어라.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압축하면 키워드가 남습니다. 그 압축된 키워드를 하나하나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칸트의 행복의 조건이 있어요. 칸트는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몰입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뭘 하시죠? 생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 자아실현, 사회 기여. 이게 커요. 여러분들은 뭔가 기여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이 시대에 뭔가를 기여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입이 되어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윤추영이도 화술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면접생들에게 또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고 또 말을 잘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좀 더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키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도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렇게 귀하고 고귀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의 대상에 있다는 게 행복의 조건입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결국 사랑도 행복도 성공도 모두가 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사람 없이 될 수 있나요? 전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만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얻을 수 없습니다. 한 방에 얻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한 방에 뭐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한 방에 일확천금을 벌겠다. 이거 요즘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또 한 방에 마음을 사로잡겠다. 한 방에 끝나겠다. 한 방에 계약서를 받겠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서로 익숙해져 가면서 신뢰를 서로 얻을 수 있을 때 뭔가를 성사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내일에 대한 희망. 내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앞으로 뭘 할 것인가? 그런데 요양병원에 병상에 놓인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사람이 곡기를 끊고는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40일 정도. 40일.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보통 많이 하죠. 40일. 뭐 체질이 좋으면, 건강 체질이면 좀 더 오래 더 버틸 수 있겠죠. 물 한 모금 안 먹고는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7일. 열흘. 그래서 우리는, 깽에 묻히거나 동굴에 묻히면 어떻게 돼요? 물을 찾잖아요, 물. 그죠? 물. 산소를 공급받지 않고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7분. 뇌사되기 시작합니다. 뇌가 죽어요. 7분. 희망이 없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단 1분 1초도 못 버티는 것이 사람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내일이 없으면 오늘 의미가 없어요. 칸트는 일, 사람, 내일,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키워드 3개 가지면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면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압축하면 키워드가 남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40여 권의 책을 쓰다 보니까 300쪽의 책을 한 권 읽어도 단어 하나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쓰고자 하는 책이 뭐라고요? 제목이? 첫눈 내릴 때. 잡담력. 당신의 스피치 근육을 키워주는 잡담력이고요. 그리고
이달 말이나 9월 초에 나올 책이 뭐라고요? 공감시대. 앞에 붙어요. 뭐가 붙냐면 화법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공감시대. 결국 키워드는 뭐예요? 공감시대. 이처럼 압축하면 300쪽의 내용을 압축하면 단어 하나로 뽑아낼 수 있다고요. 그게 제목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논리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내용을 분산시키지 마시고 나도 산만해. 뭘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순서가 바뀌면 나도 막 헷갈려. 엉켜버렸어. 근데 키워드를 뽑아내면 관계가 없어요. 순서가 바뀌어도. 칸트 행복의 조건. 내일, 사람, 일. 이렇게 순서 바꾸면 어때요? 꼭 일, 사람, 희망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바꿔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뽑아놓으면 이 혼동이 되지 않고 엉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압축하고 압축한 키워드를 뽑아서 스피치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장대. 그리고 어디 가서 즉흥 연설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참 힘들어요.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나와서 인사말 하래. 건배 제안 하래. 그럼 여러분들이 먹다가 음식 맛이 뚝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아, 빨리 가고 싶어요. 왜 나 시키려고 하는지 원망스럽다니까요, 그 사람이. 근데 이제는 두려울 게 없다. 왜요? 내 머릿속에는 키워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키워드.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57쪽 보실까요? 키워드로 말하라. 여러분들이 1 하세요. 아셨죠? 맨 57쪽 상단에 보면 한번 해보세요. 일만 하지 마라. 보세요. 일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한가로운 시간을 가져라. 그 다음 이일 저일 끼어들지 마라. 이일 저일 참견하지 마라. 네, 참견하지 마라. 오지랖 넓은 사람이 있잖아요. 촉새처럼 끼어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 3355 어울려서 살아라. 오키나와 장수촌 마을의 장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집성촌에 살고 있어요. 집성촌. 그래서 소시랑도 빌리러 가고 또 고구마를 아래 윗집 나눠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문화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홍성에는 아직 그런 문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동네를 지금 꿈꾸고 계신 거죠? 네. 여러분 그런 동네에 살고 싶어요. 초대해 주세요. 서로 고구마 쪄서 아래 윗집 나눠 먹고요. 또 농기구 필요하면 빌려 쓰고요. 갖다 놓고요. 네, 오줌 싸면 옛날에 이거 소쿠리 메고 소금 받으러 갔었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회가 그립고요. 누구나 그런 사회를 꿈꿔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동네에서 살아야 장수합니다. 돈 벌었다고요?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외딴가에다 집 져놓으면 오래 못 살아요. 왜요? 네. 무슨 병에 걸리죠? 고독, 우울증. 그래서 아내를 쉽게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남자가 돈 벌으면 아내가 또 때론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별장을 멋있게 외딴 곳에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공기 좋고 물 좋은 게 살아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6개월 되면 우울증 걸려요. 거꾸로 얘기합시다. 절대 별장 짓지 말고 아내를 그곳에 보내지 마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자를 생각하시면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거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법칙입니다. 여러분, 부정도 뒤집으면 뭐가 된다고요? 긍정. 이거 하나만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문제없다. 왜요? 우리는 뒤집을 수 있는 힘을 오늘 배웠어요. 이런 때 박수 안 주시면 언제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뭐죠? 사생 결단하지 마라. 네. 죽자고 매달렸는데 그 사람하고 입을 해보니까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이 일이 절대적인 것 같지만 결국 지나보면 별거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사생 결단하지 말아라. 여기서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 제가 책이 없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주소 적어주셔야 되겠죠.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퀴즈입니다.
제가 세상을 다 끌어안는 긍정화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뒤집으면 부정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결정적인 질문 하겠습니다. 최고의 긍정화를 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최고 긍정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뒤집는 거 말고 그보다 더 한 수위가 있습니다. 뒤집는 거 말고. 인정? 예, 그것도 1단계, 인정 1단계, 2단계, 뒤집는 거 3단계. 최고 고수, 긍정화법, 긍정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없을까요? 뭐라고 해보세요. 이해가 1단계고, 인정이 1단계고, 2단계가 뒤집는 거고, 3단계, 긍정화하는 방법. 따라서 합니다. 포기하라.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무런 기대를 않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한테 아무런 바라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요, 내가 무섭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올 줄 몰라요. 근데 나한테 뭔가 바라고 있고, 나한테 뭔가 기대고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충성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 따라서 여러분, 최고의 긍정법은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기대하는 것만큼 뭐가 커요?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집착하지 마세요. 사생결단하지 마세요. 길은 너무너무 많아요. 포기하세요. 안 되는 건 일찍이 포기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뭐죠?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하라. 오케이. 어떻게 해요? 부정도 뒤집으면 긍정된다. 그 다음에 육체를 많이 사용하라. 스킨십, 손끝, 발끝, 혀끝. 저거 요즘은 이 손품 팔아야 되거든요. 온테크가 뭐예요? 손으로 채팅하는 거예요. 온테크. 눈팅만 하지 마시고 손팅하는 시대예요. 손팅. 그래야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육체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서 얘기할까요? 생각만 많이 하면 머리가 힘들고 복잡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쓰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기회가 생깁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몸으로 해결하라. 시작. 네. 생각만 하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아무것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70%만 사용하라. 전 이게 안 돼요. 정말. 저는 음식을 보면요. 저는 아침을 안 먹거든요. 15년 됐어요. 저는 제 건강법이에요. 아침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안 먹어요. 아점을 하거든요. 아점. 네, 아점. 점심에 아침 겸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7시부터 9시 반까지 강좌가 있어요. 저녁 강좌. 윤치영 스피치 아카데미 대전 둔산에서. 그 강의 끝나면 7시 반, 9시 반. 그때 야식을 해요. 근데 그때는 속이 비었기 때문에 70%만 채우고 이거 못 내려놔요. 꽉 찰 때까지 먹어요. 포식, 과식.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 자면요. 몸이 막 퉁퉁 붓죠.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학처럼 거북이처럼 70%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학이 장사한 이후 70%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영배 술잔 아시죠? 전주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잔이 가운데 구멍이 뚫렸는데 그걸 송곳으로 막아놨어요. 근데 그 송곳에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70% 이상이 되면 부대 위에서 물이 떠요. 물 위로. 뜨면서 막혔던 송곳이 그 구멍이 뚫려요. 그러면서 물이 빠져나가요. 이걸 계영배 술잔이라고 합니다. 70%만 채운다, 여러분. 70%만 채우십시오. 그 다음에 팔팔하게, 네. 저 허벅지 근육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 자랑 같아서. 제 별명이 꿀벅지입니다. MTB 자전거 타거든요. 예. 영덕에 갔다가, 작년 11월 2일 날 12명이 갔다가 달맞이 공원에서 내리 쏘는데 너무
급히 달려가지고 이걸 못 꺾었어요. 그래가지고 낭떠로 떨어져가지고 수술했잖아요. 제가 아산에서 신창면 읍내리에서 온양 온천까지 6.5km 3년 동안 중학교 때 온양 중학교 나왔거든요. 자전거 통학했어요. 그래서 제가 허벅지 근육이 탄탄해요. 그래서 제 별명이 꿀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가 후들대지가 않아요. 딱 뻗을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 키우세요. 이거 많이 하시면 돼요. 이거 앉았다가 이거만 하셔도 됩니다. 이거 열심히 하는 친구 있어요. 예, 아까 얘기했죠. 징그러운 친구. 나만 보면 막 끌어안는 친구. 이거 열심히 굉장히 합니다. 그다음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라. 변명하면 할수록 더 빠져듭니다. 변명하지 말고 그냥 보여주세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면 진실이 통하게 됩니다. 오해가 있을 때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할수록 더 꼬여듭니다. 그래서 그냥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0% 배워서 남주자. 10% 배워서. 여기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여러분 성공하시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요. 남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배워서 남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덩달아서 행복해지고 성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키워드로 말하는 거 하나 사례 들어봤어요. 참 재밌는 말이죠. 여기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키워드로 말하라. 그 다음에 how to say, 어떻게 말할 것인가? 포즈, 끊어라. 포즈. 워싱턴의 대통령은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늘이라 땅을 사고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쫙 빨려듭니다. 따다다다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잘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뚱벙뚱벙 진심을 담아서 전달하는 게 강의를 잘하는 것이고 스피치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때 박수 안 주시면 언제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강의장에 강의를 하실 때 어디 가서 인사하실 때 제발 서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촐랑대지 마시고 덤비지 마시고 침착하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또박또박 조목조목 표현해 보세요. 지혜롭게 말씀할 수 있게 되겠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의 박수 또 기립박수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포즈를 적용하라. How to say.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제스처는 활용점정과 같은 것입니다. 손을 묶어놓고 얘기하시면 경직돼요. 어색해요. 근데 쓰다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스처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의 열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받고 또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열등감, 자기의 트라우마 혹은 스트레스, 갈등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남자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동물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혼자 꼭 들어갑니다. 그럴수록 그 문제가 더 커져요. 그래서 공용적으로 커져서 감당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말에 힘 나오지만요. 말은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 치유력, 창조력 5가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하면서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되뇌이면 내 것이 됩니다. 10,000번을 되뇌이면 내 것이 된다는 인디언 속담이 있거든요. 송혜교. 송혜교 10,000번을 되뇌어 보세요. 송혜교가 앞으로 옵니다. 네. 그랬더니요. 한 청년이 교육장에서 가운데 앉아가지고 김희수하고 결혼했나 모르겠네요. 내 것이 됩니다. 각인력, 견인력, 행동을 끌어옵니다. 말은요. 그 다음에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성취력. 그 다음에 말하면서 놀라운 건요. 치유가 돼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문제가 있으면 말을 막 하세요. 혼자 꿍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 막 이야기하세요. 병하고 문제는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막 토해내세요. 그러면 문제까지 해결이 되고 마음의 갈등도 치유가 되고 트라우마도 치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창조력. 말한 대로 미래가 열립니다. 그런 위대한 말의 힘을 가지고 제가 강의하고 책을 쓰고 있으니 저는 정말 이 일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저에게 박수를 아끼시겠습니까? 안 아끼시겠습니까? 썩어서 없어지느니 닳아서 없어지겠다. 나 그 말에 박수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네, 결국 우리가 100년 살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의 장점이 하나 있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는 굉장히 추진력이 강해요. 돌직구입니다. 한번 하겠다고 얘기하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골프 하시죠? 골프에서 마지막 점검사항이 뭔지 아세요? 헤드업 하지 마라. 그리고 어깨 힘 빼라.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리듬감 있게 스윙하라. 리듬감. 자기의 리듬감을 찾는 거거든요. 리듬감. 그래서 리듬감을 찾는 방법은 체중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오른쪽에 왔다가 왼쪽에 왔다가 오른쪽에 왔다가 왼쪽에 왔다가 이게 뭐죠? 춤추는 거예요. 리듬.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 잘하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리듬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면서 노래를 부르면 노래가 절로 됩니다. 근데 빡빡해서 노래하면 노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몸을 움직여주면 노래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목소리에 힘을 빼면 노래가 됩니다. 노래 못하는 사람일수록 목에다 힘주고 돼지 목도 한 소리 내는 거거든요. 돼지 열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바베큐 됩니다. 열받지 마세요. 리듬감을 살리셔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손까지 하시죠. 셋, 둘, 셋, 넷,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널리, 널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여러분, 세상은 하나로 통합니다.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공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부자지간에도 공짜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 사람을 만날 때 기대감을 갖지 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실망이 크다는 말씀 드렸죠. 왜냐하면 준 것만큼 받는 거기 때문에 give and forget이란 말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give and forget. 시작. give and forget. 주고 그리고 또 주고 그리고 잃어버려라. 언젠가 온다. 우리 여러분 저기 요즘 애경사비가 많이 들어가죠. 사연조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회장님한테 제가 조의금을 드리고 또 아니면 축하금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사 가셨어요. 품앗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품앗이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품앗입니다. 제가 김 회장님한테 돈을 못 받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준 것만큼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이사 가더라도 그 사람하고 인연이 끊기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준 것만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give and forget입니다. 주고 그리고 또 주고 잃어버려라. 왜? 세상에 공짜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없는 게 있는데요. 이 세상에 정답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각자 사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77억의 인구가 다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공짜 정답 없습니다. 그죠? 또 없는 게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공짜 없다. 영원한 것 없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도 언젠간 소멸되고 사람이야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100년이면 귀향합니다. 흙으로 귀향하잖아요. 여러분은 흙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없는 것 세 가지,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내 앞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이거 건배제안을 썼더니요. 너무 좋아하던데요. 자,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내 앞에는 당신 하면서 건배제안 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점검사항은 리듬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도 그렇고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인생을 살 때도 그렇고 스포츠를 할 때도
여러분들의 페이스를 찾고 여러분들의 리듬감을 찾는 것입니다.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페이스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거 한 거거든요. 퐁당 퐁당.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경화되는 것입니다. 나이 먹으면 경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하십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내 눈에서 한번 거슬리면 다시는 안 본다고. 내한테 거슬리면 다시 안 본다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떡하나요? 어린아이들은요, 싸우고 바로 또 다시 놀아요. 근데 어른들은 한번 싸우면 정말 다시 안 보더라고요. 그것이 뭐예요? 경직됐다. 나이 먹었다. 꼰대 되었다. 그럼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우고도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머리가 복잡하지 않다고요. 그냥 몸으로 움직인다고요. 근데 어른들은 복잡해요. 이것저것 계산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성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불꽃놀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순진하게 그냥 예쁘다, 멋있다, 막 탄선이 절로 나는데 어른들은 뭔지 아세요? 그걸 볼 때마다 한 방 쏠 때마다 저거 얼마짜릴까? 돈이 얼마 들어갔을까? 이거 계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즐기자. 시작. 그걸 조금 바꾸면 숙제처럼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계산하지 말고 상황에 맞추어서 누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발성하실 때 턱을 당기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낭송을 좀 하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전달력을 높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훨씬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절대 경직되지 마시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